발표의 진행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라인에서 레디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팁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지금 현재 라인 소속이고요.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 TF라는 레디스 태스크포스 소속이고요. 공식적으로는 레디스 TF가 하는 일은 이제 레디스 설치, 운영, 그리고 클러스터 라이브러리 개발, 그다음에 개선 작업 등 이제 레디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일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저희 내부의 목표는 이제 레디스 쓰시는 분들이 다 레디스를 안 쓰게 만들어서 일을 전부 없애고 TF 해체하고 노는 게 내부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라인에서도 다른 회사 분들도 다 비슷하실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라인의 서비스의 시작 때부터 같이 해왔던 게 레디스고요. 특히 이제 메시징 시스템이나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주요 데이터가 전부 레디스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는 저희 사 내에서도 게임팀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이제 각자 레디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라인 서버 본체에 의한 메시징 기능에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스티커샵이라든가 제가 소속된 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레디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라인이 왜 레디스를 골랐는가 라고 한다면 대부분 비슷한 답변이 나올 텐데요.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한때 유행했던 단어인 NoSQL이기 때문에 스키마 변경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요. RDB에 비해서는. 그리고 맨캐시디 같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자료 구조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라인의 서비스 시작과 함께 메인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레디스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순간의 선택이 이제 회사의 10년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디스의 주요 스탯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라인에서 현재 하루 평균 200억 건 정도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 42개의 클러스터하고 5,200개 이상의 샤드, 그리고 40TB의 데이터, 그리고 평일 피크타임 기준으로 3,300만 리퀘스트를 초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는 레디스 3.0이 릴리즈가 돼서 클러스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에는 레디스에는 클러스터 기능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레디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클러스터 기능을 구현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록시를 쓰는 방식과 안 쓰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프록시를 쓰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트윈 프록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클러스터에 관련된 코드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구현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당연히 클러스터 기능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나 어떤 운영을 위해서 어드민 웹페이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2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스크린샷에 보시는 게 이제 그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 팀의 도움 없이 저희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UI가 좀 그렇긴 한데요. 운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페일오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감시를 하기 위한 클러스터 매니저 서버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저희 사내에선 유명한데요. 여기 이제 저희 회사분들은 몇 분 보이시는데 아마 이 그림 굉장히 지겨우실 것 같아요.
저희 클러스터 구현 방식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묘사를 해보면 일단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호스트들이 쓰이고 그 호스트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은 전부 아파치 줍기퍼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그 줍기퍼에 연결이 돼서 그 정보들을 모두 읽어와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위한 해시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샤딩 스트래터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런 내부적인 자료 구조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고 수천 대의 레디스 중에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는 구조고요. 왼쪽 아래쪽에 클러스터 매니저 서버라는 모듈이 떠 있고 이 모듈도 줍기퍼로부터 정보를 읽어와서 그 레디스들이 호스트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응답은 잘 하는지 죽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헬스 체크를 하게 되고 레디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페일오버 과정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일오버가 되면 슬레이브로 붙어있던 레디스가 마스터로 올라가면서 프로모션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호스트와 포트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클러스터 매니저 서버가 줍기퍼에다가 써주고 그럼 그 변경된 정보를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읽어서 클러스터 정보를 재구성하고 이제 죽지 않은 건강한 레디스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레디스를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클러스터 구성이나 어떤 뭐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기준점을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잡아서 보고 있습니다. 용어는 굉장히 제너럴한 용어를 쓰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스토리지성 데이터인가, 이제 캐시성 데이터인가이고요. 이제 캐시성 데이터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부 레디스가 죽었을 때도 오리진의 데이터가 그대로 잘 있어서 그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가, 있는가 기준을 가지고 캐시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이제 뮤터블이냐 이뮤터블이냐인데요. 이제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뮤터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동시성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가 깨지죠. 그리고 리드 인텐시브한 성격인가 라이트 인텐시브한 성격인가 또 구분을 하고요. 물론 둘 다 인텐시브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유저가 가입해 있는 한 계속 유지돼야 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뭐 세션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뭐 3분, 5분만 살아있으면 되는 데이터인지 등을 가지고도 데이터 성격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저희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구성이고요. 마스터 슬레이브, 그러니까 슬레이브 하나를 마스터에 붙여서 장애에 대비하는 구조입니다. 왜 2개, 3개의 슬레이브를 붙이지 못하느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서고요. 레디스가 메모리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2개, 3개 붙이면 메모리는 뭐 테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여러 개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슬레이브를 붙이지 않고요. 오리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뮤터블 하거나 이뮤터블에 가까운 데이터들 위주로 저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캐시 인밸리데이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의 경우에는 컨시스턴트 해싱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스가 나면 그냥 레디스에 저장을 해주는 일반적인 구조고요. 다만 이 오리진은 보통은 뭐 MySQL이나 HBase라든가 다른 스토리지가 오리진이 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레디스가 오리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성 중에 약간 특이한 구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은 굉장히 리드 인텐시브하고 한번 생성되면 바뀌지 않는 데이터인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얘는 핫스팟을 만들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클러스터에서 핫스팟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제품마다 다르지만 코드를 바꿔서 해결을 하든 그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해결을 하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요. 그마저도 통하지 않는
그런 핫스팟을 만들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일반적인 구성을 했을 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성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클러스터가 예를 들어서 3개를 준비를 하고요. 동일한 사이즈의 클러스터 3개를 준비를 하고 이 3군데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드비나 다른 스토리지를 예를 들면 뭐 복제 개수로 가는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설정된 레디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리진에서 미스가 나면 이제 일반적인 캐시는 그냥 캐시 클러스터 한 군데에만 저장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들이 처음에 로딩이 되고 레디스 클러스터에 접속을 할 때 이 3개 중에서 적절히 로드 밸런싱을 해서 자기가 붙을 것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액세스를 하다가 캐시가 미스나는 경우에는 각자가 자신이 접속한 클러스터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제 핫스팟이라는 건 한 군데에 몰렸을 때 부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복제 개수만큼 늘려놨기 때문에 그만큼 부하가 분산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대 클러스터 중에 한 군데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바로 다른 살아있는 쪽으로 페일오버가 돼서 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메시지 송수진에 문제가 없게 저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법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레디스가 이런 식으로 복제 개수를 써서 하려고 있는 메모리 스토리지는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디스크는 싸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일부에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면 제가 여기서 발표를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데요. 보통 예측은 대부분 어긋나게 되죠. 뭐 뻔한 얘기지만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획서도 당연히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데이터도 증가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건 가용 인력이 고갈이 되고요. 제일 궁금한 건 뭐 회식을 가거나 휴가를 가면 꼭 레디스가 죽어요. 이런 장애 대응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거나 뭐 그런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회식하다가 갑자기 사무실로 뛰어 올라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뭐 화장실에서 맥북 연결해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장실에 전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레디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극복해야 할 것이 크게 봐서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도 유명한 이제 레디스가 싱글 스레드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번에 하나의 일밖에 못해요. 그 얘기는 오래 걸리는 일을 시키면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요청을 해봐야 다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 스토리지라는 점인데요.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대표적인 예제인데 뭐 레디스 한 대에 키가 1억 개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키즈 명령어를 날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시간이 멈추죠. 뭐 1분이건 2분이건 레디스는 이 키즈 하나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요청을 무시하고요. 그 동안은 뭐 초당 레디스가 5만에서 10만까지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데 10만 개가 오든 100만 개가 오든 전부 실패합니다. 이제 키즈 외에도 동일한 경우들이 아래에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레디스의 자료 구조들 중에서 뭐 셋이나 오더드 셋, 해시의 경우에도 그 각각의 사이즈가 뭐 수천만 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거기다가 S 멤버스나 H 키즈 명령을 날리거나 삭제 명령을 함부로 날리면 키즈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런 일이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뭐 잘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어나요. 그 다음에 키즈도
너무 유명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잊을만 하면 이제 한 분씩 퀴즈를 날려주십니다. 이제 저희 페이로버 로직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아예 바꾸거나 이제 일반적인 뭐 MySQL 샤딩하듯이 키에다가 뭐 번호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뭐 1000만 개짜리면 10,000개씩 전부 쪼개서 여러 샤드에 분산시키고 대신 그걸 전부 가져오려면 루프 돌면서 하나씩 다 가져와서 합해서 쓰거나 조인하듯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2.8에 이제 스캔 커맨드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스캔 커맨드를 이용하면 일정 개수씩 조금씩 가져와서 루프를 돌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스캔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제 구현 방식의 레디스가 좀 독특하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스캔 도중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약점 때문에 이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캔을 쓰실 때는 일단 레디스 매뉴얼을 먼저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스캔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레디스가 이제 CPU 하나만을 쓰기 때문에 한 대의 머신에 레디스를 여러 개 띄워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12개가 서비스 중인데 레디스가 그 12대 동시에 만약에 리플리케이션을 건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일도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누가 해주시고요. 이제 레디스가 슬레이브를 붙일 때 일어나는 일이 기본적으로 레디스가 슬레이브의 요청을 받은 이유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쓰고요. 덤프 파일로 남기고 덤프를 쓰는 동안 들어오는 데이터는 자신의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덤프가 끝나면 그걸 슬레이브로 보내서 슬레이브가 그 데이터를 모두 로딩할 때까지 기다리고 로딩이 끝나면 메모리에 쌓아놨던 명령어들을 다시 전부 보내서 리플레이를 시켜서 상태를 맞추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긴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단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레디스가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덤프 파일을 쓸 때 메인 스레드가 하지 않고 별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제 파일을 쓰기 시작을 하고요. 물론 리눅스의 경우 카피 온 라이트이긴 하지만 서비스 중인 레디스의 경우에는 계속 라이트 커맨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사용량은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파일 시스템인데요. 12대가 동시에 기가 단위의 파일을 쓰기 시작하면 파일 시스템에 당연히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파일에 잘 썼다고 하더라도 기가 단위의 12개 파일을 같은 호스트에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기 시작하면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금방 찹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우에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때는 슬레이브를 붙일 때 이제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한 대씩 한 대씩 조심스럽게 붙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만약에 IDC가 정전이 되면 뭐 HBase라거나 이런 디스크 스토리지는 뭐 파일에 써지기 F싱크 하기 전까지 뭐 약간의 유실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레디스의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내려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력서를 갱신하고 이제 다른 회사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하고 뭐 이래야 되는 그냥 끝입니다. 레디스의 경우에는. 물론 IDC는 정전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 약점에 의해서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나긴 할 건가? 일어납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번개도 잘 안 맞는데 로또는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 구조에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동시에 날아가지 않으면 사실 유실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고요. 서비스 초창기에 그때 이틀간 서비스가 중단됐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전설이 있고요. 그 이후로 저희 이제 개발팀에서 솟아날 구멍을 이제 열심히 찾기 시작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퍼시스턴시 옵션이고요. 물론 레디스가 자체적으로 뭐 스냅샷이나
AOF나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했었고요. 물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 백업으로 또 같이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베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서비스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를 계속 그 당시에 했었고요. 그때의 결론은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고 레디스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났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데이터 백업이 MySQL로만 했었는데 이미 MySQL의 용량적인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레디스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주소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레디스에서 관리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 외에도 만약에 퍼시스턴 심은 문제였다면 뭐 AOF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극복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방금 말씀드린 점들이나 다른 옵션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차라리 다른 스토리지를 추가로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도입된 2차 저장소가 HBase고요. 그래서 HBase의 도입 시의 역할은 기본적인 스냅샷 백업, 그리고 레디스하고는 맞지 않는 데이터들의 서비스, 그리고 절대 유실되면 안 되는 중요한 데이터들에 대한 실시간 복제 등의 역할로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단점을 보완하면서 HBase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HBase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레디스보다 레이턴시가 느리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기본적인 저희가 쓰는 구성인데요. 이제 뭐 이 색깔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뭐 어떤 데이터는 레디스에만 저장을 하고, 예를 들면 이거는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동시에 날아가도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레디스에만 넣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는 레디스에 먼저 쓰고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잡이 싱크를 맞춰가면서 HBase에 복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레디스엔 필요 없다. 이건 레디스가 아니다. 해서 HBase에만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Base를 도입한 이후에 그 이틀간의 서비스 중단 이후로 저희가 레디스 혹은 뭐 다른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메시징은 돼야 된다라는, 저희는 메시징 회사이기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데이터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이 묘사하는 건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레디스에 들어가는데 HBase도 똑같은 클러스터 2대를 만들어서 양쪽에 동일하게 저장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레디스에만 잘 들어가면 나머지 HBase에 라이트하는 거는 비동기로 조금 천천히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레디스가 실패하면 남은 곳 어디 한 군데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메시지가 저장이 될 때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마찬가지로 레디스에서 먼저 읽어보고 레디스가 응답을 안 하거나 레디스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나머지 세 군데에서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리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단점은 역시 HBase 클러스터 2개를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데이터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점은 로또나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이 세 가지가 다 망가질 확률이 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저는 행복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저렇게 넣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레디스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레디스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뭐 실제로 호스트가 고장이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혹은 아까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뭐 1분짜리 오퍼레이션을 잘못 받아서 1분 동안 딴 일을 하고 있는다든지, 혹은 뭐 하드웨어적으로 그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같은 게 그냥 나갈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장애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스택에서는 그거 구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냥 레디스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 구조상 액티브가 아니라
액티브 백업 구조이기 때문에 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전면적인 페일로버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 라이트는 버리고 라이트의 비율은 리드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분 왜냐하면 일시적인 네트워크 장애나 뭐 리트랜스미션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도 순간적으로 움찔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레디스가 1초짜리 연산 정도를 하고 있는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일 때는 장애가 장애를 부르게 됩니다. 레디스가 문제가 되고 거기 딴 쪽에서는 리퀘스트가 몰려 있고 그럼 레디스를 정상화하면 쌓여있던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요. 그럼 다시 레디스가 죽어요.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격자가 되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어느 분이 이제 마이너리티 디프트에 영감을 받으셔서 누가 저희가 회식할 때 뭐 오후 7시에는 제가 죽을 거다라는 걸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술 마시다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단 구현을 해봤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소켓 타임아웃인 건데 소켓 타임아웃은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무작정 줄이기도 어려워요. 적정한 값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 판단이 늦어지고 그 장애가 퍼지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다른 모듈을 넣어서 애가 응답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얘 좀 이상해라고 마킹을 한 다음에 미리 페일오버를 시작하고 다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리트라이도 같이 하면서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 모듈을 구현을 했고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안티시페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특정 샤드의 리퀘스트를 쏘다가 얘가 뭐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 내에 응답이 잘 안 온다. 이러면 내부적으로 얘 이상해라고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레디스와 HBase에 동시에 쏴봅니다. 비동기로. 그래서 먼저 오는 응답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HBase에 과도한 부하가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타임아웃 설정과 상관없이 얘가 이제 죽어서 응답이 느려지거나 뭐 네트워크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나 점점 안 좋아질 때 미리 판단을 하고 리퀘스트를 HBase 쪽으로 돌려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모니터링 툴의 그래프인데요. 이제 뭐 어떤 특정 장애시의 그래프를 하나 따왔는데요. HA가 뭐 9시 15분에 저 정도 트리거가 됐고 리퀘스트들이 이제 어떤 거는 저희가 양쪽에 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는 HBase에서 가져온 값으로 서비스가 됐고 어떤 건 레디스에서 가져온 값으로 서비스가 됐다. 이런 식의 이제 매트릭을 저희가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레디스에 뭐 한두 대 정도는 죽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송수신하시는 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가 밤을 좀 편안히 잘 수 있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까지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너럴 팁을 좀 급조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지겨우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입니다. 이건 몇 번을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커맨드 매뉴얼에 비고의 1이 아니라 뭐 비고의 n, 비고의 로그 n이라고 써있는 커맨드들은 일단 전부 주의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레디스 커맨드 매뉴얼을 한 번씩 보고 사용하시면 밤에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 메모리의 경우도 뭐 저희가 256기가짜리 머신을 사서 메모리가 비싸니까 그럼 256기가를 다 쓰자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운영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등등에 의해서 메모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물리 메모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뭐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자바 구현체들이 성능이 썩 좋지는 않아요. 특히 메모리 풋프린트가 안 좋고요. 특히 아파치 커먼스 풀2 여기 뭐 아파치 관계자분도 안 계시겠죠?
아파치 커먼스 풀2가 이제 풀1에서 풀2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하드하게 쓰기는 조금 힘들어요. 특히 JMX 옵션을 켜시면 엄청난 GC 부하를 주실 수 있고요. 혹은 커넥션 풀 설정이 조금만 비효율적이 돼도 내부적인 힙 버퍼를 계속 생성하고 파괴하는 게 빈번해지면서 가비지 컬렉션에 상당한 부하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커먼스 풀2를 레디스에서 사용하실 땐 이제 튜닝을 좀 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디스가 돌아가는 CPU 어피니티에 관해서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레디스가 어쨌든 CPU 한순간에 CPU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뭐 리눅스의 경우에 커널 스케줄러한테 맡기는 게 대부분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데요. 이제 굉장히 로드가 심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 저희 라인은 12월 30일에 11시 59분 밤 이제 새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요. 순간적으로 3배, 4배 이상 올라가요. 그 신년 인사를 다들 하시느라고. 이제 그런 경우에 레디스 커맨드를 처리하는 CPU하고 그 IO를 위한 NIC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CPU하고 자원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하이로드 상황에서는 그것 때문에 CPU 100%를 치고 레디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CPU 머신들 좋잖아요. 그래서 CPU가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태스크셋 같은 명령어로 처음에 기동할 때부터 CPU 범위를 2가지로 좀 분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CPU 사용률이 훨씬 좋아지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 설정들을 이제 조금 적어봤는데요. 이제 컨피그에 맥스 메모리 설정이 있어요. 한 레디스에 몇 기가까지 저장을 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뭐 큰 메모리를 사셨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뭐 1테라, 2테라 풀어놓고 만약에 사용하시면 물론 사용하셔도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 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브를 붙일 때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기가, 5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덤프를 뜨면 26기가 파일이 나오고요. 이걸 전송하고 슬레이브가 이 파일을 로딩하고 하는데 33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 33분도 한 번에 성공을 못하고요. 중간에 핑 페일로 실패해요. 싱글 스레드라서. 그럼 저희는 될 때까지 합니다. 운 좋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을 하시면 나중에 운영할 때 굉장히 힘드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맥스 메모리를 안 잡고 사용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맥스 메모리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레디스도 맥스 메모리 설정 이상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LRU 알고리즘이나 몇 가지에 의해서 에벡션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특정 상황에서 버그에 가까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여기 그거를 발견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구석에. 레디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대한 해시맵이거든요. 그래서 키 개수가 데이터가 일정 이상이 되면 더 큰 해시맵을 만들고 키를 옮기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 그걸 리해싱이라고 하는데, 리해싱을 하는 중에는 순간적으로 레디스가 물리 메모리를 더 사용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큰 해시맵 하나 더 만들고 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 경우일 때 LRU 알고리즘이 돌면 스스로 사용하는 메모리가 맥스 메모리보다 너무 많이 쓴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고 그만큼을 전부 다 에벡션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계산하면 나는 맥스 메모리보다 5기가 하나 더 쓰고 있어. 뭐 5기가를 지워야 돼. 이런 식으로 레디스가 판단을 하면 몇 분 동안 에벡션만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5분이건 10분이건.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레디스 코드를 고쳐서 패치를 해서 쓰고 있고요. 패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처음에 레디스 기동할 때부터 해시맵을 크게 잡아서 리해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하는 옵션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스 자료 구조에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set 해시 오더드 셋 리스트인데 이제 인코딩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보시면 집 리스트나 인트셋이라는 인코딩이 있어요. 이거는 설정으로 스레시홀드를 정해줄 수 있고요. 레디스 컨피그에서. 그래서 얘들은 전통적인 CPU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집 리스트하고 인트셋을 사용하면 메모리 사용량은 줄고 CPU 사용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옵션을 적절히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레디스 특성상 한 번 집 리스트였던 데이터가 셋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면 셋으로 돌아가면 그 반대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스레시홀드로 넘어간 데이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한번 꼼수를 찾아서 레디스 소스를 뒤져서 이런 이제 G-Union Store라는 커맨드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쓰면 스스로가 데이터가 재탄생되면서 인코딩이 바뀌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거를 새벽에 돌렸는데요.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새벽 1시에 장애가 났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집 리스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데 그 이유는 물리 메모리의 연속적인 공간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할 때 연속적인 공간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이게 몇 시간 정도 배치가 돈 이후에 연속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프래그멘테이션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레디스가 j-몰록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메모리를 더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물리 메모리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프래그멘테이션 레이시오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그 머신에 같이 돌고 있던 HBase에 스와핑을 야기했고요. 그래서 장애가 났고 저는 새벽 4시까지 이 메모리를 비워주기 위해서 레이스를 한 대씩 롤링 리스타트를 했고요. 한 새벽 4시 반까지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고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루아 스크립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레디스에는 뭐 워치나 멀티나 이런 트랜잭셔널한 기능을 위해서 커맨드가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걔들 그 커맨드 자체도 레디스의 I/O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아 스크립트를 쓰면 I/O도 줄이면서 그 트랜잭션성도 설계에 따라서 많이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굉장히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많은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커맨드를 조합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5개, 6개를 조합해야 되는 경우에 루아로 묶으시면 I/O 하나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웃풋 버퍼 리밋이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슬레이브가 마스터에 붙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덤프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 동안은 커맨드를 저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라이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라이트 인텐시브한 클러스터에서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슬레이브 붙이는 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도 평소에는 신경 안 쓰고 저희도 살았는데요. 이제 운영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제 이런 옵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레디스를 오래 다뤘어도 실수를 합니다. 이런 위험한 커맨드들은 레디스 컴피그를 리네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아예 이름을 뭐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 바꾸든가 뭐 ABCDEFG라든지 뭐 사람 이름을 붙이든 실수로라도 칠 수 없는 이름으로 바꾸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레디스를 기동하시면 누가 퀴즈를 쳐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레디스 소스 코드 중에서 latency.c 파일이 있고 create latency repor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제 레디스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기동할 때 뭐 커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경고를 띄워주는 코드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레디스 만든 사람이 사용자들한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수십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 라인이 레디스를 메인 스토리지로 사용하면서 어쨌든 요즘엔 서비스 중단도 없고요. 메시지 잘 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는 레디스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커버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저희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남은 일이 많고요.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HR에서 꼭 말해달라고 해서 라인 디벨로퍼 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11월 17일에 여러분 이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